한국은 규모 면에서 따지면 베트남 최대 투자국입니다. 최근 일본과 싱가포르, 중국 등이 공격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대베트남 투자 1위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재 근로자 불법 파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 들어 한국 기업은 불법 파업과 인력난, 게다가 임금 인상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 올해 들어 30% 이상 임금을 올리게 돼 경영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한국 전자부품 공장에서도 파업이 일어나 한바탕 난리였는데요. 설 연휴를 앞둔 회사 측에선 작업량이 많으니 오후 4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초과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중 5명은 사측의 지시를 어긴 채 오후 2시 30분까지만 근무한 뒤 귀가해버렸죠. 이에 대해 한국기업 측은 초과 근무 지시를 무시한 5명의 근로자를 해고 처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초과 근무를 거부한 5명의 직원들을 해고하자 이번에는 1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항의를 하며 또다시 파업을 벌인 것인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님빈성 노동연맹 대표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찾아가 해결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님빈성 노동연맹 대표에 따르면 근로자들을 달래서 최대한 빠르게 물량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회사의 이득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은 속이 타들을 대로 타 들어갔지만 결국 한 발 물러나는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엔 사측을 무시한 5명의 직원 해고를 철회하게 됐습니다. 이후 님빈성 노동연맹 대표는 사측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고를 철회했고 앞서 해고 처리됐던 5명의 노동자들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정상 출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회사에 항의하며 단체 파업에 들어갔던 1000여 명의 근로자 역시 바로 직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죠. 하지만 이런 악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을 상대로 근로자들은 빈번하게 파업을 벌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매우 심각한 일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자 베트남에서 근로자들의 발언권이 점차 강력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임금과 수당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진행해 목소리를 높였죠.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호치민 지역에서도 불법 파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호치민 인근에서 섬유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지 근로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인플레를 보상할 만한 임금을 인상하라며 불법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호치민과 하노이에 이어 전국적으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섬유 공장의 3,80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사무실 건물 유리창까지 파괴하며 한국 직원들을 위협하는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이들은 노사 합의한 임금 인상분을 조기 지급하라며 업무를 중단한 채 창문에 돌을 던지고 집기를 부셨죠. 결국 현지 경찰이 투입되어서야 시위가 진압됐습니다. 이 섬유 공장뿐 아니라 최근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호치민 지역에는 이런 불법 파업이 기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치민에 있는 한국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30% 내외 임금을 인상시켰죠. 지난해 임금 인상분까지 합하면 무려 40%까지 급여를 올린 셈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근로자들은 이러한 임금 인상에도 만족하지 않고 자주 교통비 인상이나 식사 메뉴 개선, 기숙사 설치 등을 주장하며 불법적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설 연휴 이후 30% 이상의 근로자들은 공장에 복귀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기업들은 밀려드는 오더를 소화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려야 했습니다. 베트남 근로자들은 한국 기업의 이런 힘든 점을 노린 것입니다. 설 연휴 전 파업을 일삼으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가 명절이 끝나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지난달 26일 VN 익스프레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총 64건의 불법 파업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40%나 증가한 수치였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파업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벌써부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남딩성 소재의 대만 신발 공장에도 일어났습니다. 대만 공장의 1,500명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협상이 불발되자 400여 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500명이며 평균 파업 일수는 3일이었으나
대부분의 파업이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가장 많은 파업이 발생한 곳은 단연 한국 기업이었으며 타 기업보다 근무 환경, 복지가 훌륭함에도 점점 더 그들의 요구는 높아져 간다고 덧붙였죠. 실제로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베트남에는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그만큼 노사 분규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 기업이다 보니 현지 직원들과의 문화 차이로 인해 임금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과 문화 차이에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지 당최 모르겠지만 현지 근로자들을 쉴드치는 정부 관계자의 말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참다 못 버틴 한국의 한 CEO는 결국 베트남을 떠납니다. 홀가분하게 사업하려고 라며 베트남 언론에 고백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는 해당 업체는 2013년 처음 베트남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저렴한 인건비와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진출했다가 낭패를 봤다면서 현지 근로자들의 끊임없는 임금 인상 요구에 철수하는 것이 경영상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며 사업을 접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차장은 베트남 근로자들은 과거 기업의 협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한국민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파업이 늘고 있다며 파업을 하며 월급을 올려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에 시달리고 있던 현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 파업을 일삼는 노조원의 90%를 해고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었죠. 반복되는 파업의 골머리를 앓던 현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현대의 결정에 외국계 기업은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며 본인들도 노조원 해고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느낀 베트남 팜 민진 총리는 한국 기업을 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얼마 전 팜 민진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뒷돈 요구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조사한 결과 베트남에 들어가는 뒷돈 비용이 전체 수익의 10%를 넘어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순탄한 사업을 위해서 베트남 정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죠.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을 달리기 위해 뒷돈 조사를 실시하자마자 걸려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 텐마는 세금을 대폭 감면받는 대신 베트남 공무원에게 2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베트남 총리는 텐마 뇌물 의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를 15일간 정지시켰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과 간부들은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총리는 혐의자들을 일단 업무에서 배제한 후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기업을 희생양 삼은 것이었죠. 하지만 명확하게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또다시 베트남에 농락당했다며 킹받은 상황인데요. 어설프게 한국 기업을 달래려 했다가 도리어 자극하고만 베트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걸까요? 하지만 한국 기업이 불법 파업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 베트남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